찬바람이 불어오면 더욱 생각나는 따끈한 돼지국밥 한 그릇. 돼지뼈를 푹 고아낸 진한 육수에 두툼하게 썬 돼지고기를 넣고 부추와 새우젓을 곁들여주면 우리의 허기진 삶을 채워주는 한 끼 보양식, 돼지국밥이 비로소 완성됩니다. 정성스럽게 우려낸 돼지국밥에는 단백질과 콜라겐, 무기질과 같은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소고기가 귀했던 시절, 돼지 부산물을 이용해 만들기 시작했다는 돼지국밥. 헛헛한 속을 채워줬던 음식에 이제는 옛 향수를 추억하는 음식이 됐습니다. 고향 맛 같죠? 돼지국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 투박한 국물 맛입니다. 진짜 맛있어요. 맛있고 든든하고 먹으면. 안녕하십니까. 먹거리 엑스파일의 김진 기자입니다. 한국정쟁 당시 피난민들이 구하기 쉬웠던 돼지 부산물로 만든 음식에서 유래됐다는 돼지국밥. 저렴한 가격으로 든든하게 배를 채울 수 있어서 이른바 서민 보양식이라 불려왔는데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돼지국밥에 돼지국밥과 환상의 조합을 자랑하는 부추 무침을 조금 넣고요. 저는 부추를 좋아하니까 좀 넉넉히 넣겠습니다. 그리고 감칠맛을 더해줄 수 있는 새우젓까지. 그리고 잘 섞어주면 아유, 벌써부터 침이 고입니다. 자. 입안에서 이 따뜻하고 구수한 향이 한가득 퍼집니다. 부산을 대표하는 향토 음식에서 이제는 지역 가릴 것 없이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는 음식으로 자리 잡은 돼지국밥. 그 인기에 힘입어 전국적으로 돼지국밥 전문점들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저희 먹거리 엑스파일은 돼지국밥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신선한 돼지고기와 사고를 사용해 정성껏 끓여낸 착한 돼지국밥 찾기에 나섰습니다. 경상도의 향토 음식이자 부산의 대표 음식인 돼지국밥. 이곳 부산에 등록된 돼지국밥 식당만 무려 640여 곳. 몇 년 전부터는 돼지국밥 창업이 전국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돼지국밥의 시작은 밀양과 부산, 김해 지역에서 즐겨 먹던 돼지국에서 유래됐습니다. 그리고 반세기가 지난 지금 한 끼 식사이자 술안주였던 돼지국밥은 전 국민이 사랑하는 음식이 됐습니다. 이제 서울에서도 돼지국밥 전문점을 쉽게 만날 수 있는데요. 식당 밖에는 가마솥으로 정성껏 육수를 우려냈다는 문구가 쓰여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매장에서는 직접 육수를 우려내고 있을까? 이곳의 인기 메뉴는 돼지 목살을 넣은 국밥. 국밥이 돼지국밥이에요? 이게요? 네. 아, 그게 돼지국밥이에요? 네. 그거 2개 주세요. 국밥 2개? 네. 이곳은 최고의 식재료를 사용해 깊고 진한 육수를 만들어낸다는데요. 10여 분 뒤 주문한 돼지국밥이 한 상 차려졌습니다. 자, 맛있게 넣어주시면 돼요. 네. 맛있겠다. 국물이 뽀얗고 다대기가 들어가 있고. 뽀얀 육수와 돼지 살코기가 한층 입맛을 돋웁니다. 고기가 많네. 부위가 어디예요? 돼지고기 목살. 가마솥에서 정성껏 끓여냈다는 육수. 그 맛이 더욱 기대됩니다.
끓였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우리는 이 육수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식당 입구에는 가마솥에서 정성껏 우려내는 육수라고 적혀 있었는데요. 돼지 육수를 우려내는 가마솥은 어디에 있는 걸까? 가마솥은 없어요? 가마솥. 가마솥. 직원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습니다. 주방 한번 좀 볼 수 있어요? 네. 어떻게 하시나 좀 궁금해가지고. 이게 주방이요? 네. 보시기만 하세요. 우리는 직원의 안내로 주방 내부를 자세히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식당 그 어느 곳에도 가마솥은 끓고 있지 않았습니다. 아, 솥이 없네요. 뼈 오르는 솥 같은 거. 아, 저희는 가마 안 써요. 가맹 정주 분들에 따라서 틀려져요. 가마를 쓸 건지 본사 육수를 쓸 건지. 본사 육수는 액기스가 와요. 액기스에서 와서 이걸 희석을해가지고 써요. 아, 이거를 희석해가지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거기서 상의해 보셔야지. 영업팀하고. 되게 좀 느낌이 이상하다. 우리는 직원의 안내로 주방 내부를 자세히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식당 그 어느 곳에도 가마솥은 끓고 있지 않았습니다. 아, 솥이 없네요. 뼈 오르는 솥 같은 거. 아, 저희는 가마 안 써요. 가맹 정주 분들에 따라서 틀려져요. 가마를 쓸 건지 본사 육수를 쓸 건지. 본사 육수는 액기스가 와요. 액기스에서 와서 이걸 희석을해가지고 써요. 아, 이거를 희석해가지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거기서 상의해 보셔야지. 영업팀하고. 되게 좀 느낌이 이상하다. 이게 이제 완전 냉동이에요. 완전 냉동해서 네. 냉장에서 자연 해동을 시켜야 돼요. 이게 자연 해동을 시켜서 그다음에 이제 내가 이제 이렇게 흐를 정도로 해동을 시켜야 돼요. 아, 꼭 밀가루만 줄 같네. 네. 이 포장 육수로 돼지 육수를 어떻게 만드는 걸까? 희석해서 끓이는 거예요. 아, 이렇게 물만 타요, 그러면 저기다가? 네. 얼마 물만 타가지고 손님들이 싫어하진 않으세요? 그렇게 얼마밖에 안 쓰는 거? 아, 그거에 대해서. 가끔 틀려요. 혹시 가마솥 육수가 더 무서워요. 가스 끓이니까. 가스비 있죠? 들어가게 하려면 인원이 한 사람이 더 있어야 돼요, 주방에. 매장에서 우려낸 육수가 아닌 본사 공장에서 만들어진 포장 육수라고 말합니다. 포장 육수를 사용하면 시간과 돈을 절약할 수 있다는데요. 우리는 해당 매장에 포장 육수를 납품한다는 공장을 찾았습니다. 이곳에서 돼지 육수를 직접 우려내는 것은 물론 국밥 속에 들어가는 돼지고기도 직접 만들어 매장에 공급한다고 합니다. 세개가 올해 신규로 오픈한 매장 수거든요. 여기에 지금 하나도 컷을 안 걸었어, 최근에. 인테리어상으로 그냥 이 가마솥에서 나오는 이런 이미지 뭐 이런 거를 한 건 있지만 굉장히 손이 많은 거기 때문에 보내드리고 싶지 않죠. 같은 경우는 앞에 뭐 가마솥 거기에 그 돼지뼈가 들어가 있는 게 혹시 돼지뼈나 소뼈나 하여튼 무슨 뼈가 들어가 있는 거 못 봤지? 거기서 육수는 끓이긴 끓여요. 액션을 취하려고. 근데 그 분말로 해가지고 그냥 끓여요. 분말? 그러니까 안 나와요. 아무리 돼지뼈라도. 일부 국밥 전문점의 경우 이른바 보여주기식으로 가마솥을 걸어놓는다는 충격적인 이야기. 이 포장 육수가 냉동 상태로 전국의 매장에 납품되고 있다는데요. 이게 지금 육수를 농축하면은 그냥 페이스트가 나와요. 공장에서 만들어진 포장 육수를 살펴보니 매장에서 봤던 것과 똑같습니다. 국밥은 1분 안에 다 밑에탕 만드시고요. 가서 물에 희석해가지고 20분만 바글바글 끓이면 바로 육수가 나와요. 4kg인데 4kg면 120분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이 육수팩을 사용하면 생산 원가를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잠시 후 공장 직원이 뭔가를 들고 나옵니다. 종이컵에는 물에 희석된 포장 육수가 담겨 있었는데요.
매장에서 먹었던 육수랑 좀 다른 것 같아요. 간이 약간 배어 있었던 느낌이었거든요. 맥맛이네요, 진짜. 이곳은 육수의 깊은 맛을 내기 위해 무언가 첨가하는 것이 더 있다고 합니다. 매장에 우리가 육수 첨가를 해가지고 매장 가져와서 끓일 때 그걸 연다. 그렇죠. 끓여서 육수 저희가 데피면서 육수 나가기 전에 그래서 그걸 활용하게 그걸 넣으면 또 맛이 좋아서 우리가 이제 그 의무적으로 해요. 아, 그걸 안 쓰는 데도 있어요? 안 쓴다고 해가지고 안 쓰면 맛이 달라지니까. 이거는 뭘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 재료는요 모든 거를 다 어떻게까지 가는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리니까 그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일부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포장 육수가 사용되고 있다는 숨겨진 비밀. 뽀얗고 진한 육수는 매장이 아닌 공장에서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돼지국밥 전문점은 어떨까? 우리는 서울의 중심가에 위치한 한 매장을 찾았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났는데도 식당 안은 손님들로 가득합니다. 이 돼지국밥 전문점은 진한 국물 맛을 자랑하며 돼지국밥에 대해 유독 강한 자신감을 내보였습니다.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나는 돼지국밥. 육수를 살펴보니 일반 돼지국밥과 다름없이 뽀얗고 진한 색을 띱니다. 그렇다면 국밥의 맛은 어떨까? 어때요? 네. 이 매장은 가마솥에서 육수를 끓이고 있을까? 놀랍게도 주방에 가마솥이 있습니다. 솥이 있네? 그런데 왜 가마솥이 뜨겁지 않은 걸까? 공장 가져오고 여기서는 안 우려요. 솥이 왜 있어요, 근데? 매장이 아닌 공장에서 육수가 만들어지고 있다는데요. 아, 냉동시켜. 아, 박스로. 육수의 종류 또한 다양했습니다. 이 농축액들이 어떻게 육수로 사용되는 걸까? 저 한 봉지가 몇 인분이에요, 대략? 우리 납치는 880인. 1.5kg의 사골 추출 농축액으로 판매할 수 있는 국밥은 880그릇. 이를 돈으로 환산하면 570만 원에 달합니다. 어떻게 880인분의 국밥을 만들 수 있는 걸까? 뼈를 고온에서 압축시켜요. 그럼 그게 진액이 나와요. 그게 사골 원액이라고 해요. 매장에서 예전에 저희가 첫 매장 할 때 직접 끓여줬어요. 담아서 4개 팔고. 근데 그게 비주얼은 되게 좋아. 손님들이 얘네 진짜 다 끓여서 하네. 근데 이게 맛이 맨날 달라. 1%가 들어가요. 만내는 1%. 사실 저희 거는 그냥 먹으면 맹맹해요. 돼지국밥에 들어있다는 1%의 맛의 비밀. 그런데 성분표를 자세히 살펴봐도 1%의 비밀을 알아내기 어려웠습니다. 사골 농축액과 정제 소금이 들어있다고만 표기되어 있습니다. 최근 돼지국밥의 인기에 힘입어 급격히 늘어난 돼지국밥 전문점들. 매장에서 끓고 있는 가마솥은 무늬만 가마솥, 얄팍한 상술에 불과했습니다. 그렇다면 돼지국밥의 본고장이라 불리는 부산에서는 돼지국밥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을까? 부산의 한 대형 돼지국밥집.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사골 진액을 쓰지 않는다는 광고 문구였습니다. 사골 진액은 사골로 만든 농축액과 MSG가 들어간 조미식품이라는데요. 가마솥에 끓일 필요 없이 물에 타기만 하면 신기하게도 뽀얀 돼지 육수가 만들어집니다. 이 식당의 돼지 육수는 광고 문구대로 100% 진국일까?
식당 주변을 살펴보니 커다란 가마솥에 돼지 육수가 끓고 있습니다. 육수를 우릴 때 사용되는 돼지 사골도 찾을 수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사골 진액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써놓은 이유는 무엇일까? 100% 사골로 깨물어 안 넣고 20시간 이상 완성돼요. 뭐 동골 엑기스 뭐 이렇게 써있던데 네. 그거는 뭐 타는 데가 있어요? 있는 사람이 있는 그런 게 소문이 나고 하게 반대로 그러니까 그런 게 있으니까 그래 말이 나겠죠. 정말 부산에서도 사골 진액이 국밥에 사용되는 걸까? 우리는 그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 인근의 또 다른 돼지국밥집을 찾았습니다. 주방에선 누린내를 없애기 위해 돼지뼈의 핏물을 빼고 있었는데요. 그래 순간 방법은 잘못하고 빼면 무조건 시간을 두고 시간이 그러시면 우리는 맛집으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또 다른 돼지국밥집. 한눈에 봐도 손님들로 북적이는 모습입니다. 유명인들의 사인이 이곳의 명성을 보여주는데요. 손님들을 끌어모으는 비법은 따로 있답니다. 껍질, 향기, 소나무, 깨나무, 만기를 사용했습니다. 돼지뼈에 각종 한약재가 들어갔다는 비법 육수. 이곳에선 10,000원이 넘는 돼지국밥도 판매 중이었습니다. 인삼 들어가죠. 그다음에 대추 들어가죠. 이런 것들이 다 국물 우러나면서 어울리죠. 약이 되는 재료들을 듬뿍 넣어 정성껏 끓여냈다는 돼지국밥. 일반 국밥과 색깔부터 확연히 다릅니다. 배추, 산뿌리 같은 거 비슷한. 완전 큰 전복. 와, 진짜 크지. 그렇다면 비싼 만큼 맛도 특별할까? 칼칼하고 진한 느낌이 좀 있고. 이곳 육수엔 과연 첨가물은 없는 걸까? 우리는 일단 뼈를 구워갖고 안 되고 뼈를 구워갖고 기름 다 빼고 안고 된사고 만들고 양념장 만들고 이거는 소금 간도 아니야. 식당 주인은 좋은 식재료가 들어간 만큼 육수에 소금 간조차 하지 않는다는데요. 우리는 돼지국밥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직접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설거지 그릇들로 어지러운 주방 내부. 그런데 그때 설거지는 버려버려야 돼? 그러니까. 손님이 먹다 남긴 새우젓을 반찬통에 넣는 충격적인 모습. 주방의 위생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곳의 돼지 육수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더욱 궁금해지는데요. 주인의 말대로 첨가물은 전혀 들어가지 않는 걸까? 돼지뼈를 녹이는 과정에선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주방장이 뚝배기 안에 무언가를 넣었습니다. 저 가루의 정체는 무엇일까? 뚝배기에 들어간 건 노란 빛을 띠는 고운 가루였는데요. 분말의 정체를 알아보기 위해 주방 안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조미료의 일종인 사골 분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식당에서 사용한 사골 분말을 구입해 가루의 색과 형태를 비교해봤습니다. 뚝배기에 넣은 가루와 비슷하게 입자가 곱고 노란 빛을 띠고 있습니다. 곰탕의 맛과 향을 살려 쉽고 빠르게 조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사골 분말. 돼지국밥이나 설렁탕과 같은 국물 요리에 사용하면 진한 사골 육수의 맛을 느낄 수 있다는데요. 제품 뒷면의 식품 원재료를 살펴보니 MSG를 비롯한 각종 식품 첨가물들이 들어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돼지국밥에 넣는 가루가 정말 이 사골 분말일까?
주방장은 이번에도 노란 가루를 뚝배기에 넣습니다. 이게 뭐야? 아, 이거 저기잖아, 사장님. 사골 빈거 이거는. 이거는 사장님 국물 할 때는 안 넣어요? 국물 할 때도 넣고, 그건 안 넣고. 육수를 끓이는 과정에서는 사골 분말을 넣지 않는다는데요. 그렇다면 이 사골 분말은 언제 어떻게 사용하는 걸까? 저걸 사골 빈국은 어떨 때 넣는 거예요? 그거는 그 였는 그게 있어. 이게 어느 정도 몇 시간 끓여졌던 첨가물은 절대 쓰지 않는다던 주인의 말이 무색해지는 순간입니다. 맛있는 육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돼지 뼈와 고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부산의 한 축산물 시장을 찾았습니다. 한 상인이 국밥집에 납품된다는 돼지 사골을 직접 보여줬는데요. 10kg 정도의 돼지뼈는 평균 10,000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돼지고기는 어떨까요? 이게 굳이 전기는 비싸서 안 돼요. 국밥집에는. 이거 후지는 얼마예요? 실어에 많이 하면은 4,000원인데 전기는 9,000원이라 비싸요. 국산이에요? 비싸지. 근데 저 하천진 상대로 하는 그런 국밥집은 이것하고 국내산 상대하고 수입을 쓰든지. 수입고기는 지금 여기 없다고요? 네. 수입은 요 앞집에 있어요. 사골은 국내산 써야 되는데 국밥 하려면 요즘은 안 되지. 등급 1, 2등급 그래 해가지고. 3, 4등급을 쓰는 데도 있는 거예요? 쓰는 데도 있겠지. 하는 데 그래서 그거를 잘 알고 하셔야 돼. 그 고기는 돼지 냄새가 많이 날 겁니다. 취재에 따르면 대부분의 돼지국밥집에선 국내산 사골을 사용하고 있으며 고기는 국내산 뒷다리살이나 수입육을 선택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가마솥에 돼지뼈를 넣어 만든 100% 진짜 육수. 진한 국물에 푸짐한 고기로 따뜻하게 속을 채워줄 착한 돼지국밥은 어디에 있는 걸까? 우리는 착한 돼지국밥을 찾아 나섰습니다. 정성을 담은 육수와 신선한 고기 모두 합격점을 받은 착한 돼지국밥을 찾을 수 있을까? 먼저 돼지국밥의 본 고장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돼지국밥 골목에 위치한 한 식당을 찾았는데요. 검증단의 눈길을 사로잡은 건 주인이 직접 만들었다는 물통입니다. 이거는 물통입니다. 아, 요거는 이거를 절감한 물통. 이걸 통해서 물을 넣는 거예요? 그렇지. 여기 지금 오는 거는 이 물이 이 열기에 따라서 이거 흘러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나중에 이제 물이 쫄아들면 여기서 들어가면은 더 끓으니까는 굉장히 연료가 절감돼. 연료 절감하기 위한 물통입니다. 배터지가 있던 물이 들어가요? 네, 그렇습니다. 가마솥에 찬물이 아닌 60도 정도의 따뜻한 물이 들어가는 장치인데요. 물이 끓는 시간이 단축되면서 연료비까지 절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화학 조미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는 첫 번째 착한 식당 후보. 본격적인 검증을 위해 식당 내부로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돼지국밥집에 외국어가 쓰여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반하게 한 돼지국밥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이거 잘못 들어가서 잘하는 그런데 의외로 가격은 6,500원이지만 돼지고기는 국내산입니다. 이모님 수육 작은 거 하나 하고 돼지국밥 2개만 주십시오. 주문한 지 5분 만에 푸짐한 돼지국밥이 도해집니다. 신선한 돼지고기를 사용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수육도 맛봤는데요. 수육고기를 보면 이 돼지고기 무슨 건지를 알 수가 있어. 함께 차려진 밑반찬들도 신선한 재료를 사용했다는 평가.
주인이 손수 담갔다는 김치와 깍두기도 검증단의 기대를 높입니다. 화학 조미료를 첨가하지 않았다는 돼지 육수부터 맛보는 검증단. 이때 숟가락에 묻은 이 기름에 주목합니다. 이게 참기름 기름이니까 굉장히 입자들이 잘 나와요. 네. 최대한 많이 걸어내도 계속 열기에 의해서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 잘 걸어낸 기름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요 육수 아니 이렇게 안 됐으니까 넣고 타고 말고 비켜보자. 일체적인 일체가 들으면 안 돼요. 일체라는 건 합격을 가집니다. 일체에 조미료를 넣지 않았다며 자신만만한 주인. 검증단은 어떤 평가를 내릴까? 국물은 굉장히 잘 고운 국물입니다. 아, 그래요? 단맛이 약간 사라지거든요. 설탕 단맛이 아니고 굉장히 연한 단맛. 어디에서 이분이 지금 넣은 게 아니고 이분이 쓰는 식재를 정해서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왔어요. 부산 지역에 돼지국밥집들이 참 여러 군데 있거든요. 가성비가 있으니까 그 가성비 비교해서 쓸 때 제대로 된 국물을 낼 수 있다라는. 그렇죠. 그 부분도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돼지 육수에서 은은한 단맛이 느껴집니다. 특별한 재료라도 들어간 걸까? 설탕의 수율로 비교를 해서. 요즘은 그 속도도 섞어가지고 하던데 섞어서 하는데 그냥.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돼지 사골이라는 이게 그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요. 돈이 많이 들어요. 주인과 함께 국밥에 넣는다는 돼지뼈를 일일이 확인해봤습니다. 타 업소에 비해서 이 업소가 그래도 사골 국물을 우러내는 진국 맛이 좀 참 짙게 잘 나온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돼지 국밥의 주재료인 고기 맛도 신중히 살펴봅니다. 검증단은 과연 어떻게 평가할까? 좋은데 이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부드럽게 썰어놨는데 고기의 부드러운 식감이 잘 살아있다는 검증단의 평가. 그런데 이상한 점이 눈에 띕니다. 이것도 국산이에요? 네. 제가 수입산 아니냐고 물어보면 이게 지금 비계청이에요. 흰색과 이게 원래 이제 살코기니까 붉은 색깔이 좀 있어야죠. 그러면 가열 처리를 했을 때는 검은 색깔이 나타나거든요. 검붉은 색깔이 나타나는데 흰색에 가깝다. 본래 국내산 돼지고기 수육은 검붉은 색을 띄어야 정상이라는데요. 이곳의 수육은 거의 흰색에 가깝습니다. 같은 국내산 돼지고기인데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걸까? 피 빼기를 한다고 냄새를 빼고 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육즙 성분도 다 나가버리고 그 안에 있던 것들도 피 빼기와 더불어서 색깔이 다 빠져버려요. 그래서 삶으면 이런 색깔이 나요. 그럼 이거는 왜 이렇게 그럼 국산인데 피 빼기를 많이 했냐면 어쩌면은 모던일 수도 있다는 거죠. 식당 주인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사장님, 이거 고기도 국산 쓰시는 거예요? 네, 국산 하품입니다. 아, 하품? 네. 그 상품만 수입 부족 때문에 한계가 그렇습니다.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좋은 돼지뼈를 사용해 육수를 끓여냈지만 돼지고기 본연의 맛을 제대로 살리지 못해 아쉽다는 평가입니다. 두 번째 착한 돼지국밥을 찾아 도착한 곳. 이곳은 매주 수요일 지역 어르신들에게 국밥을 할인해준다는데요. 식당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가장 먼저 보이는 건 돼지 육수가 끓고 있는 주방입니다. 주방 내부가 훤히 보이도록 개방이 되어 있었는데요. 저기 기물들 걷어내는 거 하면 모든 것들이 너무 깨끗하고 그래서 이제 사실은 기름이 쓰는 집에서 이렇게 깨끗하게 보이는 게 어려운데. 호렴을 하는가요? 호렴을 하시는가요? 이곳에서는 요즘엔 좀처럼 보기 힘들다는 토렴식 국밥을 선보입니다.
국물을 여러 번 따랐다 부었다 하며 국밥을 데웁니다. 그럼 토렴이 가진 그런 장점들이 실질적인 장점이 있는데 고기도 토렴을 통해서 그 물기를 빨아들여서 이렇게 밑에 부를 때도 바로 건조하진 않고 먹을 만큼 촉촉하게 그런 토렴의 원리를 굉장히 잘 이용을 하는 거예요. 이런 방식이 자꾸 없어지고 원래 다른 데 뜨거거든 다시 국밥을 너무 뜨거워 맛을 모르거든요. 이렇게 먹는 게 맛있어요. 따뜻하게 완전 뜨거운 것보다 이렇게 먹는 게 제 맛이에요. 그래야지 국을 보면서 빠지면서 밥도 빠지고 고기도 빠지고 이 불어나거든요. 깨끗한 주방과 토렴 기술로 검증단의 기대가 한층 높아집니다. 주머니가 가벼워도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가격. 토렴을 하기 때문에 10분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번엔 검증단의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을까? 푸짐하게 차려진 돼지국밥 한 상. 그중 보쌈 김치가 가장 눈에 띕니다. 9가지 재료를 넣고 직접 주인이 만들었다는데요. 이 배추의 이 굉장히 피가 얇고 그래서 이 초록색 부분이 참 맛있거든요. 이 배추는 완전 겉잎 시퍼런 잎 있죠. 이런 잎까지 다 하는데 이 겉잎이 굉장히 거칠면서도 씹을수록 구수하고 맛이 있어요. 밥이 말아져 나오는 국밥답게 국물의 색이 유난히 뽀얗습니다. 검증단도 천천히 맛을 음미하기 시작합니다. 양념을 풀어서 먹으니까 파향도 나고 양념의 향도 나긴 하지만은 입안에 남는 이 종교 맛을 느끼지 못하거든요. 조미료의 맛이 느껴지지 않고 비교적 깔끔하다는 맛 평가. 고기 국물에서 이렇게 곡물의 희미한 냄새가 나야 되거든요. 이게 조미료를 안 넣으면 원래 이 맛이 납니다. 이제 국밥 요것만 딱 보자면 대단히 잘 만들었고 물론 토렴도 했고 대단히 잘 만든 국밥이죠. 돼지국밥이죠. 그래서 넣으면은 파가 많은 이때 검증단을 주목시킨 건 육수 속 얇은 파채입니다. 이 집은 특이하게 이렇게 파를 얇게 채쳐서 왜 파절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길게 해서 넣었어요. 그래서 파의 맛이나 향이 이 뜨거운 국물에 들어가서 빨리 향도 내고 맛도 내고 해서 돼지고기 특유의 날 수 있는 그 누린맛 이런 것도 많이 커버가 되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게 나오니까 문제지. 이건 공장제거든요. 순대. 우리는 지금 수입 쓰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국내산은 우리 가격에 못 맞춰요. 차라리 수입이라도 더 좋은 걸 해가지고 더 좋은 칠수 크는데 우리 국내산보다 더 맛있어요. 어차피 우리 단가가 안 맞게 겉에 뭐 문밖에 올려야 돼요. 그래서 이제 서민들이 좀 더 맛있게 먹으려면 내가 수입을 더 좋은 거 사가지고 내는 게 더 많아. 그게 오히려 더 나아. 이 왕가 가격은 2만 원 이렇게 못 맞춰요. 수입산 돼지고기를 사용하는 대신 손님들에게 수준 높은 밑반찬을 제공할 수 있다는데요. 식당 주인의 말대로 부추 무침은 꽤나 먹음직스러워 보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먹으면 처음에는 기름기의 맛과 달고 신맛이 나다가 그게 빠지고 나면 마지막에 부추 맛이 나요.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여기다 넣으면은 이 국물에 이렇게 기름기와 달고 신맛이 다 들어가겠죠. 그러면 그게 돼지고기 맛을 더 나게 하는 게 아니고 돼지고기 맛을 감추는 거죠. 그걸 지금 이렇게 들어가서 다 감춰버리면 우리가 굳이 돼지국밥을 찾아서 먹을 이유가 없죠. 수입육을 사용하고 부추 무침의 강한 양념으로 돼지국밥 본연의 맛을 가린다는 평가. 아쉽게도 우리가 찾는 곳은 아니었습니다. 비가 내리는 쌀쌀한 오후. 우리는 대구의 한 돼지국밥집을 찾았습니다. 70이 넘은 백발의 할머니와 함께 검증단의 눈길을 사로잡는 건 국밥에 들어간다는 여러 부위의 돼지고기입니다. 이곳에서는 살코기뿐만 아니라 손질이 힘든 내장 부위들까지 맛볼 수 있다는데요. 옛날에 가던 돼지고기 수육 이거 안뽕이잖아, 그죠? 근데 다양한 돼지 부속고기에 놀라는 검증단. 뭐라고요? 보쌈. 예. 아, 이건 다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잘게 열어 썰이는 거는
전부 국밥에 국에 이래 들어갑니다. 국 포장하는 데 들어가고. 36년째 돼지국밥만을 고집해왔다는 식당. 돼지국밥이 800원이던 시절 그 맛 그대로 변하지 않았다는데요. 이곳에서 판매하는 국밥은 오로지 돼지국밥 한 가지입니다. 6,000원이면 깔끔한 돼지국밥 한 그릇을 배불리 먹을 수 있다는데요. 수육 맛있겠네요. 이 돼지국밥은 깐깐한 검증단의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을까? 우선 국밥의 돼지고기부터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여기 안에 든 고기도 보세요. 고기 색깔 보세요. 그리고 고기가 조금 큰 거는 얇게 절면서 들기도 하고 썰지 못하는 부위의 고기들은 쭉쭉 찢어가지고 또 이렇게 찢어가지고 넣기도 하고 여러 부위가 섞였어요. 이거 보면 지금 완전히 불규칙적이죠. 제대로 국산 돼지고기를 쓰면 이렇게 모양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곳은 주인이 직접 고기를 삶고 썰어내기 때문에 국밥 속에 들어있는 고기의 모양이 각기 다를 수밖에 없다는데요. 뿐만 아니라 6,000원이라는 가격에 비해 국밥 속 고기도 푸짐하다는 평가입니다. 오랜 전통만큼이나 자부심이 느껴지는 돼지국밥. 육수의 맛도 기대가 큽니다. 어떠세요? 국물은 굉장히 진하고요. 이 뒷맛에 뭐 남는 거라든가 거침이 없어요. 굉장히 무겁고 진하고 정말 진국이라는 느낌. 전분 맛은 안 느껴지는데 그리고 이미 여기에는 간이 잘 돼 있어요. 기본 간이. 그래서 우리가 소금을 전혀 안 넣어도 먹을 만하게 아주 부드럽고 좋네요. 그런데 이 식당에선 부추 무침이 보이지 않습니다.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걸까요? 부추 손질 많지요. 이거 다 부추. 예, 맞죠? 이렇게 딱 잡힙니다. 이거 기름이 나는 거. 근데 저희 집은 40년 동안 요거 배추 나오는데 요 잡내한 게 안 나오면 적사거든요. 아시고. 부추를 연식은 요 이제 냄새가 납니다. 근데 거의 식었구만. 이 고기 식었고 저희 집은 꼭 식어도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들어올 때요. 된장 향이 진하게 나던데 그거는 무슨 맛이고 있고 무슨 뭘 넣어서 넣습니까? 된장이요? 들어오는 입구에서 된장 향이 진하게 나더라고요. 된장이요? 네. 된장은 우리가 양념에도 된장이 좀 가더라고. 국에서 나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요약을 하면 우리 고기 삶는데 된장 들어갑니다. 집된장 넣죠. 그렇죠. 그러니까 집된장에 그 된장은 아니에요. 이거 맞아요. 그렇게 보이세요. 된장 생각들어가지 우리 집 다 먹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진짜 안전하게 안심하게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면역은 못 먹어요. 왜 못 먹냐면은 맛이 다 매봅니다. 제가 우리 집에 면 자체가 없거든요. 오늘 아예 안 쓰니까. 그래서 손님들이 이걸 잡수고 나마 속편한 이유가 손을 안 쓰기 때문에 속이 모두 편하다고 합니다. 정말 조미료를 쓰지 않는 걸까? 사장님 여기 아까 뭐 조미료 안 쓰신다 그러던데 네. 여기 진짜 아무것도 조미료가 없네요. 조미료는 우리 집 자체에서 집 전체에서 조미료는 뿌린 것만 아시니까. 내친 김에 주방에 있는 모든 양념통을 꺼내 보여주는 주인. 화학 첨가물은 보이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이 식당은 국내산 뼈와 돼지고기를 매일 지정된 정육점에서 납품받고 있다는데요. 그래서 10년 넘게 거래를 해왔다는 정육점을 찾아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말씀 좀 여쭤볼게요. 여기가 그러니까 에서 돼지국밥집 거래하시는데 여기 맞죠? 네. 들어가는 게 어떤 거예요? 저희한테는 국산 다 쓰신다 그러던데. 네, 다 국산이에요.
거기에 보니까 뭐 냉동 혹시 냉동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거기는? 안 들어가요 냉동이? 냉동은 얼큰하지 직원은 식당으로 납품하고 있다는 돼지 뼈와 고기를 직접 보여줬는데요. 어떤 거 들어가요? 작업을 해가지고 이 식당에 납품하는 돼지 뼈는 언제나 최상품이라고 합니다. 재료가 깐깐한 게 왜 일반 식당 주인들하고 납품 많이 하시잖아요 다른 데도 비교해보면 어느 정도예요? 아저씨가 좀 깐깐하지. 아 그래요? 나쁘게 보면 나쁘게 나지. 요즘은 그래도 좀 나아서 옛날에는 고기를 바닥에 던지고. 진짜요? 신기하게 지금은 아이가 많이 드세요. 옛날에는 원래 국밥집은 국물을 풀어내면 그 다음날 또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 보랄 뽑은 거는 보랄 맛으로 버리고 이 국물 내는 그래야 뼈를 많이 씹어요. 원래는 뼈를 이마에 쓰는 집이 없습니다. 실제로 가면 최상급 국내산 돼지 뼈로 우린다는 100% 진짜 육수. 우리는 공개 검증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저희 먹거리 엑스파일 제작팀인데요. 먹거리 엑스파일이라는 프로그램 제작팀인데요. 오늘 오신 분. 제작팀입니다. 근데 이번에 이 식당이 착한 식당 저희가 이제 검증 이제 후보로 오르셨는데 혹시 착한 식당 검증 받으시겠어요? 감사하지요 일단 감사하지요. 공개 검증 요청에 아들도 깜짝 놀란 모습입니다. 채널A에 먹거리 엑스파일 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번에 돼지국밥집 촬영을 이렇게 쭉 했었는데 사실 지금 요즘 막 그 온라인에서도 오고 멀리서도 오시고 하니까 어머니 이제 다 70 다 넘으셨으니까 아버지하고 이제 건강 걱정되는 것도 있고 사실 뭐 1, 2년 전부터 저는 이제 그만하셨으면 좋겠다고 매번 얘기하시고 하시고 그랬던 상황이었어요. 지금 아시겠지만 뭐 평소도 좀 하고 뭐 일하시는 분도 이모님 한 분밖에 안 계시고 바쁠 때 뭐 제가 오든지 누나 오든지 잠깐 나가고 하는 그런 식당인데 이게 골목길에 어떻게? 괜찮겠어요? 엄마는 뭐 진짜 마음이 즐겁잖아. 내가 이렇게 즐겁게 사는 거는 내 몸을 아직까지는 뭐 이게 아프다 그게 없고 뭐 건강하게 이게 사는 거는 손님들이 날 즐겁게 하니까 이렇게 즐겁잖아. 어머니가 식당을 아침에 여시는 것부터 해가지고 문 닫으실 때까지 예. 쭉 촬영을 할 겁니다. 어떻게 공개 검증 하시겠습니까? 예, 하지요. 뭐 그거는 우리 하는 대로 그대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착한 돼지국밥 후보. 36년 동안 한결같은 돼지국밥 맛을 지켜온 서태와 육시목 부부입니다. 칠순의 부부는 이른 새벽부터 하루를 시작합니다. 새벽 6시, 벌써 출근을 한 서태와 사장. 36년째 서태와 씨가 매일 아침 빼놓지 않고 하는 일. 10시간 정도 물에 담가 놓았던 돼지뼈의 핏물을 빼는 작업입니다. 여간 고생스러운 일이 아니지만 한 번도 걸러본 적이 없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예, 고기 피물 뺍니다. 핏물을 왜 빼시는 거예요? 예, 그 뭐 피물 안 빼면 이제 비린내가 나기도 하고 또 그 피가 그 사람 인체에 들어가면 그렇잖아요. 그래 피물 빼면 비린내가 하기도 안 납니다. 그럼 이 뼈는 그대로 이제 그 솥에 구우면 되는 건가요? 예, 일단 10시는 내가 자고 나면은 막발 피물 한 뺍니다. 빼고 할배가 8시 나오면 또 할배가 한 더 뺍니다. 그래 빼갖고 막바로 안 칩니다. 아침 기온이 뚝 떨어진 가을. 가을이면 찾아오는 단골 손님에 서태와 사장은 더욱 분주해집니다. 믿고 찾아오는 손님 덕에 이 골목길을 여태껏 지킬 수 있었습니다. 아내가 손질하던 돼지뼈를 남편이 이어받아 마무리 작업을 합니다. 돼지뼈의 잡내를 제거하기 위해 깨끗한 물에 여러 번 씻어내는데요.
육수를 우려내는 일은 남편 육시목 사장의 담당입니다. 육수의 맛을 결정하는 건 깨끗한 뼈와 펄펄 끓는 물이라고 합니다. 우리 찬물은 우리 뼈 안 칠 때도 물이 팍팍 끓여서 380도에 끓여야 돼요. 끓여야 뼈를 안 쳐야 되지. 끓지도 않았는데 이거 집 날락하는데 뼈 안 씹으면 그 국물을 못 먹습니다. 아무리 좋은 뼈라도 못 먹어요. 냄새가 납니다. 팔팔 끓는 솥에 등뼈와 돼지 사고를 넣는데요. 피물이 세돌 가난한 상태에서 이제 피물이 거의 다 빠진 상태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또 희물이 얻어가면은 또 피물이 쏘개끼 또 나온다. 그건 또 제거해줘요. 어디지? 제가 였는 거는 열이었습니다. 생강, 소주. 예, 요 더 이상 아무도 안 들어갑니다. 올종일 보세요. 네? 맛이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육수를 우려낼 때 들어가는 것은 생강과 소주뿐. 이제부터는 오로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솥앞을 지키며 뼈에서 올라오는 불순물을 일일이 제거하는 육시목 사장. 육수의 잡내 제거와 깔끔한 맛을 위해 꼭 거쳐야 하는 단계라고 하는데요. 뼈 이중이지. 이거 하고 또 이거 하나 더 안 칩니다 우리가. 어제 사용한 돼지뼈를 버리지 않고 또 우려내는데요. 물을 맹물 안 붓는다고요. 우리가 지금 물이 자꾸 딸리잖아요. 네네. 딸리면 물을 맹물 부으면 맛이 없어요. 그래요? 그리고 요 물을 매 끼려 갖고 여기 뼈가 덜 우러났어요. 이제 뼈가 덜 우러났으니까는 더 끼려 갖고 절로 붓습니다. 솥에 육수가 줄어들면 2번 끓인 뼈 국물로 보충을 합니다. 이게 바로 일정한 육수 맛을 내는 비법이라는데요. 아내가 육수를 내는 사이 남편은 돼지고기를 삶습니다. 국밥에 들어가는 돼지고기만 무려 6부위. 돼지고기 부위가 어떻게 돼요? 요거 이제 밑에 거 요거는 돼지 저 뒷다리살, 앞다리살, 요 사태살. 여기 이제 이거 다리빨인데 이게 근육살이거든. 근육살. 머리고기 이거는 이제 또 삶아 놓으면 소고기거든. 근데 요거 이제 삶는 거랑 같이 삶는데 건지는 시간이 덜 됩니다. 돼지고기도 그냥 삶는 법이 없습니다. 돼지 부위의 두께와 크기에 따라 넣는 위치, 넣는 방법, 삶는 시간이 모두 다릅니다. 그리고 이 고기 안 칠 때 제일 두꺼운 것도 뭐 들어가야 돼. 항상 이 껍데기가 올라오도록. 이때 주방에서 뭔가를 가지고 오는 육시목 사장. 고기를 삶을 때 잊지 않고 넣는 비법 양념입니다. 이 생강은 잡내를 없애고 잡내를, 소주는 고기를 연하게 만들고 된장은 구신 맛을 낸다. 직접 담근 집 된장으로 만든 비법 양념장을 가마솥에 넣기만 하면 돼지고기 삶기 첫 단계가 끝이 납니다. 제 시각에 맞춰 솥에서 고기를 꺼내는 일도 중요합니다. 10시 40분에 들어갔으니까 시간 반 딱 잡으면은 이제 1시간 반 만에 살코기 던지면 돼. 가마솥에 들어간 돼지고기는 무려 총 6부위. 부위별로 삶는 시간도 달라집니다. 고기가 두꺼울수록 삶는 시간이 길어지는데요. 이제 정성스럽게 삶아낸 돼지고기를 썰어냅니다. 이때도 반드시 원칙이 있습니다. 육질이 질긴 고기는 삼각형 모양으로, 부드러운 살코기는 결대로 찢어 준비를 해둡니다. 잠깐만요. 이게 다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우리 국밥에 안 들어갑니까? 국밥에. 손님들이 내장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살코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또 이거 뭐 비계만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오신 손님마다 각각 식성에 따라 전부 다 틀립니다. 그럼 그 손님의 식성을 맞춰드려야만이
우리는 할 임무를 하는 거고 또 그 손님이 다시 오게 되고요. 나이 많으시면 무조건 그만 이제 요걸 이거는 등뼈인데 등뼈살 요걸 좀 넣고 연한 고기를 찾아 드리고 젊은 사람들은 오시면 처음 오시면 이걸 제일 좋아합니다. 살코기 살태. 그러고 이제 또 때에 따라가 이제 또 묵지하고 살코기하고 섞어져 있어 이렇게도 되고 그렇습니다. 손님마다 다른 취향에 맞춰 돼지고기 부위도 다르게 준비한다는 서태화 사장. 이제는 성별과 나이, 옷차림만 봐도 손님의 식성을 파악할 수 있을 정도라는데요. 손님을 위한 정성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뚝배기를 뜨거운 물에 넣기 시작하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 왜 하시는 거예요? 뜨거운 물에 넣으시는 거예요? 이 뚝배기를 차보면은 여기 밥을 5번 튀기고만 밥이 다 퍼지고 맛이 없습니다. 요 3번 이상 딱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3번 이상 하려고 하면 이 온도가 아주 뜨거워야 됩니다. 우리 손이 뜨거워갖고 뜨거라 하면서 이만 넣을 정도가 돼야 밥이 안 퍼지고 맛이 있습니다. 손님이 알맞게끔 온도에 맞춰갖고 자수도를 하려고 이렇게 뜨겁게 하는 겁니다. 이게 전통 트램인가요? 예, 그렇지. 이게 정통 트램이 이것도 정성이 없으면 이게 안 됩니다. 안 뜨거워서요, 그러면? 지금 뜨겁지요. 이거 이제 좀 있으면 뜨거우면 내 손이 아주 꼬동살이 많이 배기 있어요. 이런 걸 하도 많이 해가. 이 손이 이거 뭐 남자 손 한 가지 뜨거운 거 많지 뭐 이렇게 어디 내놓기가 좀 부끄럽습니다. 서태화 사장의 손에는 지난 36년간의 삶이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손이 많이 가고 고생스럽지만 토렴만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는데요. 그 고집스런 마음으로 뜨거운 뚝배기에 밥과 고기를 담고 정확히 3번의 토렴 과정을 거쳐 국밥을 완성해냅니다. 음식에 대한 36년의 고집과 부부의 정성이 담긴 따끈한 돼지국밥 한 그릇. 그 맛을 찾아 손님들의 발길은 오늘도 이어집니다. 제가 원래 좀 이렇게 비위가 약한데 이쪽 집 고기는 이제 잡내가 잘 안 나가지고 제가 좀 자주 이용하고 있습니다. 국물이 좀 깨끗한 느낌이 나요. 딴 데에서 비교했을 때보다는 그런 건 좀 장점인 것 같고 이제 고기도 많이 좀 주시고 그리고 뭐 항상 좀 토렴해 주시니까 그런 건 좀 좋은 것 같아요. 딴 데보다는. 오후 3시 하루에 한 번 돼지뼈와 고기가 배달되는 시간. 고기를 거래하는 정육점 주인은 이 시간이 가장 두렵습니다. 여기는 요거 아마 갈비. 이제 저 국소대 들어가는 거 갈비. 그 이유는 육시목 사장이 매일 들어오는 돼지뼈와 고기를 일일이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먹긴 자막이 전에는 막 비계가 많더라고요. 오늘도 바쁜 정육점 직원을 세워두고 한바탕 신경전이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사장님의 깐깐한 검사를 통과할 수 있을까? 오늘 어떻게 고기 마음에 드세요? 언제나 마음에 안 들면 내가 쓰나? 참네. 대본 튕길라 아버지. 고기 좋은데. 항상 좋지, 고기. 고기 나쁘면 내가 쓰나? 됐어, 그 계산하고. 어떻게 오늘 통과하신 거예요? 예, 통과했는데. 아니 무슨 벌 쓰고 계시는 것 같아요, 수성모. 어떻게 왜 이렇게 그러고 계시는 거예요? 어른 때부터 이래 보니까 조금 어렵지 아무래도. 어르신이라서 어려운 거예요? 아니면 너무 깐깐하게 검사하시죠? 깐깐하게 검사하셔서 어렵지. 제가 만약에 요래 놔두고 가도 가게 가면 전화가 오세요. 좀 안 좋다고 요거 하나는 좀 바꿔달라고 하면 또 바꿔드립니다. 왜 그러냐면은 내가 이 영업을 하려고 하면은 손님들한테 거리처는 한 군데에서 잘못 들어오면은 여러 손님한테 내가 그 모든 걸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제
하여튼 돈은 고사하고 물건은 좋은 거 들라도 이래가 물건이 좋아야 손님들한테 마음을 부부하게 놓고 내 마음대로 팔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만날 애그만 이래도 놓지. 여러 사람을 잘해드리려고 하면은 한 사람 머리 가는 게 나았다 이거. 손님들에게 좋은 돼지고기를 선보일 생각을 하니 콧노래가 절로 납니다. 한가한 오후 시간에도 서태화 사장은 쉬는 틈이 없습니다. 쉰 거여서 안 되고. 돼지국밥에 찰떡궁합, 깍두기를 담글 준비가 한창입니다. 아무리 힘이 들어도 깍두기만큼은 꼭 직접 만들어 손님에게 제공한다는 서태화 사장. 양념이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어떤 거 들어간다고요? 고춧가루에 생강, 마늘, 이제 요 물이지. 이거 소금물? 예, 소금물. 무시처리만 이게 물이 나오거든요. 이걸 냉물 붓는 게 아니고 요 물로 따라갖고 놔뒀다 요 이제 소금을 부십니다. 이래가 이제 숙성을 한 5일씩 해야 돼요. 그래야 맛있습니다. 금방 못 냅니다 이거. 이것도 수월하게 하려고 깍두기집에 마차예. 나는 마차가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뭐였는지 내가 모르잖아요. 그 내 손을 해야 내가. 이제 저쪽에 이제 고기. 네, 내 손을 해야 이리 믿었다 카이. 일을 하다 보면 하루가 후딱 지나갑니다. 엄마 저 왔어요. 네. 아, 어여 왔나? 뭐 바빴어? 엄마 뭐 매달 바쁘지. 나 네 얼굴로 보면 엄마 마음이 기뻐가 아파도 아픈 데가 없어지는 것다. 엄마가 걱정돼 식당을 찾아온 효자 아들. 곧장 밀린 식당 일부터 돕기 시작하는데요. 70이 넘은 부모님이 아직까지 힘든 식당 일을 하시는 게 아들은 늘 마음에 걸립니다. 아버지도 70이 넘으셨고 어머니도 70이 넘으셨는데 돼지 같은 경우에는 뼈도 있고 무게도 있고 또 고기 덩이 자체도 연로하신 분이 들기 상당히 힘든 것들이 많아요. 첫 번째도 건강이고 두 번째도 건강이고. 3년 전까지만 해도 사장 부부에겐 휴일이 없었습니다. 아들의 권유로 한 달에 한 번 휴일이 생겼다는데요. 항상 이렇게 상처가 있으세요. 이게 뭐 손에 그 뜨거운 물에 닿는 것도 있고 칼질하다가 손도 비키고 한데 병원에 정형외과 의사분이 오셔서 국밥 드시고 어머니 손을 보고 잡으시면서 이거는 뼈 관절이 잘못된 게 아니고 이 식당을 하면서 이게 정말 영광스러운 역사로 이렇게 됐다라고 하셔갖고 그 얘기를 어머니께 한번 하신 적이 있으세요. 하나, 둘, 셋. 그래 나 지금 밤 10시. 내일 육수를 우려낼 뼈를 깨끗한 물에 담는 것으로 부부의 일과는 끝이 납니다. 물은 그러면 어느 정도 뭐 담그는 용량이 있나요? 있죠. 왜 그러냐면은 이 용량이 그 말씀하시는 거는 여기 당겨야 돼. 여기 이제 물 당기들이 하면은 여기서 밤새도록 폐물을 빠져나와요. 이것이 조정하기가 그리 어렵고도 힘들고 쉽고도 어려워요. 그 나쁜 점이 있으면은 그 지적을 좀 해주면은 실행을 하고 이걸 따라서 하겠다 이런 뜻이라. 절대 서운하게 생각 안 해요. 안 하고 아 내가 더 이거 해야 되겠구나. 그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36년이란 긴 세월 동안 변하지 않는 음식에 대한 정성. 그리고 좋은 식재료만을 고집해온 서태와 육시목 부부. 우리는 이들의 돼지국밥을 별 5개 착한 돼지국밥으로 선정했습니다. 어느덧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오늘도 바람이 많이 불고요. 좀 스산한 날씨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뜨끈하고 구수한 돼지국밥이 정말 당기는 날씨인데 오늘 제가 이곳까지 온 이유는 바로 별 5개의 착한 돼지국밥을 맛보기 위해서입니다. 현장에서 그 돼지국밥의 맛을 여러분께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가시죠.
수고 많으시겠네요. 아이고, 예. 뭐 하고 계셨어요? 뭐 하고 계셨어요? 아, 이제 내장 건진다고. 아, 내장건 중이셨구나. 아, 예. 같이 하거든요. 그렇구나. 저는요, 오늘 왜 왔을까요? 왜 왔을 것 같아요, 어머니? 저는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네, 일이 네. 바빠가 일이 치이갖고 예. 이것도 이제 조금 전에 건졌거든요. 야, 고기 잘 나왔다. 이 색깔이 예. 이거 소고기 색깔이지. 진짜 색깔이 소고기 같네요. 예. 제가 선물 나는 가져왔어요. 돈 나고 왔지. 선물 가져왔어요. 선물 가져왔어요. 선물 공개합니다. 짜잔. 아이고, 착한 식당 제65점 별 5개. 착한 식당은 소비자가 믿고 먹을 수 있는 착한 먹거리를 제공해 드립니다. 아유, 어머니 왜? 아니 근데 착한 식당 별 5개짜리 명패 보시고 왜 이렇게 우셨어요, 방금? 예, 오는 거는 제가 너무 좀 감동이 되네. 예. 제가 열심히 하는 보람이 있구나. 이것도 좀 있고, 예. 이렇게 하면은 손님들도 인정을 많이 안 받겠습니다. 또 손님들도 오셔갖고 다 더 맛있게 접속하셔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돼지국밥 맛있게 한 그릇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예, 드려야지.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단돈 6,000원의 돼지국밥 한 그릇. 그 속에 36년의 고집과 정성이 담겨 배고픈 이들의 배를 채워줍니다. 쌀쌀한 요즘 따뜻한 돼지국밥 한 그릇 어떠신가요? 네, 지금 제 앞에 별 5개짜리 착한 돼지국밥 한 상이 이렇게나 푸짐하게 차려져 있습니다. 이게 정말 양이 많은데 보통이랍니다. 특은 더 많다고 알려주셨는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 고기 종류가 상당히 다양합니다. 이렇게 살코기도 있고, 이걸 안뽕이라고 하나요? 이 내장 고기도 이렇게 들어있고, 갈비살도 이렇게 들어있고요. 얼핏 봐도 이 고기 종류만 한 5-6가지는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드디어 기다리던 순간입니다. 별 5개짜리 착한 돼지국밥의 맛은 어떨지 지금 바로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착한 돼지국밥 잘 먹겠습니다. 먼저 새우젓 한 숟갈을 이렇게 넣고 잘 섞어주는데 돼지 사골과 등뼈로만 국물을 우려내서 그런지 정말이지 고소하고 구수한 맛이 이 국물 한 숟갈만 떠먹었는데도 느껴집니다. 과연 이 살코기와 밥과 국물을 함께 먹었을 때 그 맛이 어떨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보통 국밥은 국물 맛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요, 여기 들어있는 고기들은요 따로 수육시킬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님이 얼마나 정성껏 고기를 삶았을지 그 37년의 노하우와 정성이 고기 맛에 느껴지는 것 같아서 상당히 뭐랄까요, 좀 감동스러운데요. 이제 내일이면 새로운 한 달이 시작됩니다. 11월인데요. 점점 날씨도 추워질 것이고 본격적인 겨울을 맞이하게 되는데 추울수록 따뜻한 게 생각나기 마련이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올 겨울 이렇게 따끈하고 감동적인 돼지국밥 한 그릇으로 속까지 따뜻한, 마음까지 따뜻한 겨울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계속해서 착한 돼지국밥을 먹겠습니다. 야, 저만 먹어서 늘 죄송합니다. 국밥은 한 숟갈 뜨고 배추 겉절이를 또 올려서 먹으면